저는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장훈입니다. 저는 에올틱 스테노시스의 코로나리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80세 환자고요. 옛날에 캐비지라는 히스토리가 있고 숨이 차서 왔습니다. 보시면은 심전도는 컴플리트 AV 블락이고 그 체스트 엑스레이는 LVH가 있고요. 그 에코에서 보면은 이젝션 프랙션 46%, 옛날 MI를 맞아서 월모전 장애가 있고 환자 12호 AS 벨비얼이 0.75 정도 되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코로나리를 찍어 보니까는 이제 이전에 캐비지를 했는데 LAD는 잘 돼 있고 레프트는 잘 돼 있는데 RCA가 시비한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대개가 우리가 타비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라이트 코로나리의 PCI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 이제 타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코로나리 디지즈가 동반된 것에 대해서 치료는 큰 악유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전의 연구들 보면은 코로나리 디지즈가 동반된 경우가 그 랜덤 스터디에서 한 7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레지스트리 베이스로 했는 데서는 한 50%, 40% 정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타비하는 사람들에게 CAD가 얼마나, obstructive CAD가 얼마나 있는지 트루 인시던스는 여전히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에 2020년 ACC/HA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CAD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CT 안주에서 다이그노시스 하고 좀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코로나 엔지오를 해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타비가 예정돼 있다면 레프트 메인이나 프락시멀 CAD에 대해서는 타비 전에 PCI를 그런데 이제 PCI 하기에는 너무나 컴플렉스한 그런 레프트 메인 멀티베슬 신텍 스코어 33점 넘어가면 서지컬 AVR하고 캐비지 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확실한 컨펌이 돼 있는 건 아니고 클래스 2A 정도를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PCI를 타비 전에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뭐 타비 전에 하게 되면 PCI를 좀 심플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CI를 해버렸기 때문에 코로나리 문제가 해결돼서 이스키미아라든지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레피드 패싱 동안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리 먼저 하고 또 시간 두고 타비를 하게 되면 환자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에비던스가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전 연구들은 대개 코로나 스테노시스를 안지오그래피컬리 50%를 넘으면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하고 이제 PCI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PCI 하고 안 하고의 에비던스에서 아웃컴에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돼 있어서 50% 이상에 대해서 다 PCI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클래스 2A 정도로 시그니피컨트한 CAD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루미널 네로잉 70% 이상 FFR 0.8 미만 IFR 같은 NHPR들이 0.89 미만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한 에비던스가 분명하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리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오만으로 이제 시비어리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많이 PCI 할 때 보는 것처럼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가능성이 많죠. 이스키미아가 없는 부위를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스키미아를 어떻게 잘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된 체스트펜으로 온 76세 남자인데 LVH가 있고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에코에는 모더레이트 AS 정도 됩니다. 이 환자의 엔지오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AS가 모더레이트 정도 되고 엔지오도 모더레이트 스테노시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피지컬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이제 에비던스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PCI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건데 리전 어세스를 엔조로 아니면 펑셔널 아니면 미비 같은 non-invasive 테스트 할 건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걸 하겠다 하면 에비던스가 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런 환자의 치료나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제일 팩트가 될 거고 그래서 피지올로지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거는 12호 AS를 끌고 가는 피지올로지는 결국 LVH입니다. 마이오카디움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에올타와 마이크로서큘레이터리 헤모다이나믹 폴스의 디커플링이 생기고 그다음 두꺼워지는 것이 머슬매스가 커지니까 페리바스쿨라 컴프레션을 일으키게 되고 시스톨이 길어지겠죠. 에이스니까. 그래서 다이스톨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하이퍼트로피 머슬의 캐필라리 덴시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반된 엔도셀룰 디스펑션, 코로나 베슬 월의 시크니스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걸 문제를 끌고 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리 스테노시스까지 있으니까 두 번 좁아지는 거죠. 에올타에서 한 번 좁아졌고 코로나리 와서 두 번 좁아지는데 이걸 잘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LV 엔도 다이스톨 프레셔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플로우 리졸브가 떨어져요. 그래서
AVA, 밸브 에어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코로나 플로우 리졸브가 떨어진다. 탑을 해줘서 이거 넓혀주고 나니까 코로나 플로우 리졸브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플로우 리졸브가 떨어지는 환자에서 펑셔널 스터디가 리저너블 할 거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LVH인데 이 LVH에 의해서 베조 다일라이트에 대한 리스판스가 떨어져요. 하이퍼리미아가 잘 유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LV 펑션이 LV 엔드 다이스톨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에올타 밸브가 좁아져 있으니까 시스테믹하게 블러드 프레셔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올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 몸이 총동원돼 가지고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하이퍼리믹 상태가 돼요. 베조 컨스트릭터는 다 전부 다 아드레날린 아고니스트 뭐 전부 다 바소프레신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데노신 조금 더 준다 해서 하이퍼리미아가 유발되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V 엔드 다이스톨 프레셔가 높고 월 시크니스 증가돼 있고 스트레스 커져 있고 에올틱 밸브가 클로저도 늦어지고 해서 아이프레믹 플로우를 맥시멈하게 얻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뎀 이펙트죠. 한 번 좁아지고 두 번 좁아진 프레셔가 톡톡 떨어지니까 이 뭐를 릴리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제 실제로 한번 재보면은 이제 모델 스테노시스인데 IFR은 0.86 나오고 FFR은 0.91 레스팅에. 근데 이제 하이퍼리미아를 주니까 0.84 충분히 안 떨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IFR로는 0.89보다 낮아서 PCR 해야 되는데 FFR로는 디프가 가능한 거죠. 그럼 뭐를 믿고 따라가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스터디에 보면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이런 스터디를 해봤더니 레스팅은 탑이 전후에 차이가 없는데 FFR은 탑을 하고 나면은 뚝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탑이를 하고 난 뒤에 코로나 플로우가 증가하면서 하이퍼리미아도 잘 유발되고 있고 시스톨도 이제 증가돼서 훨씬 하이퍼리미아 유발 잘 되니까 탑을 해줘 버리니까 FFR이 확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에는 확 떨어진 게 얼마냐? 0.87이던 게 0.85가 됐다는 거예요. 확 떨어졌습니까? 이건 제 생각은 아니다. 이게 뭐 0.8을 기준으로 디시전이 바뀌어야지 확 떨어지는 건데 전혀 디시전이 바뀌지 않는데 이게 뭐가 확 떨어진 거냐.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IFR, FFR 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컷오프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하이퍼리미아 충분하지 않아서 FFR이 충분히 안 떨어지니까 0.83으로 가는 게 좋겠다. 0.8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 아웃컴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AS도 역시 레스팅 플로우가 엄청 증가돼 있어요. 그 IFR, FFR이 IFR 레스팅 인덱스가 탑이 전후가 차이가 없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AS 때도 레스팅 플로우가 증가돼 있고 탑이 때도 여전히 증가돼 있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레스팅 플로우가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IFR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IFR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IFR이 0.87인데 FFR이 잘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브옵티멀 하이퍼리미아 때문에 안 떨어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마일드 스테노시스의 IFR은 낮은데 어떤 환자는 FFR이 엄청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CFR이 엄청 좋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CFR이 문제가 있으면은 IFR은 낮아도 FFR은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BAS의 레스팅 PDP가 0.91인데 추루로 정말 하이퍼리미아가 잘 됐다면 0.78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서브 맥시멈 하이퍼리미아 AS 때문에 0.84가 되니까 원래 리전 시비어리티를 언더 에스티메이션 한 거죠. FFR은. 반대로 IFR은 추루 레스팅이라면 0.9해야 되는데 이게 추루 레스팅이 아니잖아요. 이미 레스팅 플로우가 증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IFR 0.86으로 이거는 원래 리전 시비어리티보다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FFR은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래서 둘 다 잘 맞지가 않다. 그래서 FFR은 언더 에스티메이션, IFR은 오버 에스티메이션해서 둘 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탑이 후에 그러면 재보면 될 거 아니냐? 탑이 후에 어세스 해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PCI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제 탑이가 하면 릴리브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이래 될 건데 이 환자는 12호 AS고 에올틱 밸브열이 0.62였고요. 엔지오를 보면은 이렇게 LAD는 좁아져 있고 RCA는 괜찮습니다. 자, 이 LAD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 탑이 하려고 이번에 엔지오 찍었는데 바로 PCR을 해야 되나요? 그 아이부스 봤더니 MLA 3.29 정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FFR을 쟀더니 0.88 나와요. 레스팅이. 그 다음에 엄청 떨어집니다. IFR 0.62.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FFR 0.83밖에 안 돼요.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걸 믿고 하기 전에 PCR 해?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냐 되는 거죠. 저는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타비를 먼저 시행을 했어요. 재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CI는 하지 않고 타비를 먼저 하는데 이를 보면은 타비 할 때 페이싱을 계속 주잖아요. 한참 페이싱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밸브를 넓히고 있는데 이 페이싱을 주는 행위 이게 하이퍼리미아를 유발하는 방식. 하이퍼리미아는 아데노신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니코란딜에서 유발되고 컨트라스트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이런 래피드 페이싱에 의해서도 유발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미 하이퍼리믹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FFR 펑셔널 스터디 해보면 레스팅이 이미 0.89까지 떨어져요. 이게 레스팅이 약하는 거죠. IFR이 0.76 나오면 76 RFR이 그 다음에 FFR 0.87 레스팅이 0.89인데 하이퍼리미아를 줘도 0.87밖에 안 떨어져. 이미 그러니까 fully 하이퍼리믹 상태라는 거죠. 즉 우리가 타비하는 상황에서 래피드 페이싱 자체가 이미 하이퍼리미아를 유발했고 이 상태는 레스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팅 인덱스로 보면 전후가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레스팅 인덱스가 스테이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스테이블하지 않다. 타비를 하더라도 레스팅 플로우는 여전히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RFR로 PCI를 할 건지 FFR로 PCI를 디폴을 할 건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건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FFR로 디시전 메이킹을 했을 때 자, FFR은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 0.8 이상 나오면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FFR이 떨어졌게 나오면은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탑이 전후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컷오프 0.8을 기준으로 떨어지는 경우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FFR이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 있다가 탑이 후에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해놓은 컷오프 0.8을 경계로 넘어서는 경우가 극히 작다. 그래서 FFR 가이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하나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조 가이드하고 FFR 가이드를 비교해 보면 FFR 가이드 PCI가 에피컷이나 세이프티 측면에서 예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조 가이드로 타비하는 사람들을 리전 시비얼티를 정하는 것보다 FFR이 클리니컬 아웃컴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는 거고 IFR하고 비교했을 때 엔조 때 70% 이상 스로시스를 예측하는 예측률이 FFR은 시비어 AS가 있든 AS가 없든 컷오프 밸류가 0.8로 동일해요. 그러나 IFR은 시비어 AS가 있으면 굉장히 떨어진다 했잖아요. 오버 에스티메이션 한다 했잖아요. 0.82까지 떨어집니다. AS가 없는 환자한테는 0.92 정도의 컷오프, 0.89 이런 걸 써도 되지만 IFR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이드했을 때 만약에 IFR이 정말 노말이라면 시비어 AS인데도 IFR 0.89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냥 디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IFR이 0.89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기서 FFR이 괜찮으면 이거를 디퍼해도 IFR 0.89와 예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고 FFR 0.8 이하라면 예후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어떻게 할지 디시전을 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디어트 애프터 탑이 때도 이 CFR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FFR이 리전을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 FFR 가이드도 하는 게 내가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 하면 이 스터디는 보면 스몰 넘버고 한 13명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CFR이 시간이 지나면 포스트 탑이 그 다음 6개월 지나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CFR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한 6개월 정도 되면 회복되는데 여기서 보면 FFR 값이 처음에는 그렇게 높게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확실히 이제 떨어지는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애매하고 프리 PCI FFR, 프리 탑이 FFR도 못 믿겠고 포스트 탑이 이미디어트 애프터도 못 믿겠으면 조금 팔로우를 해서 6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어세스 해보면 이제 조금 더 스테이블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데이터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스터디들 온고잉 하고 있고 이 컴플리션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인롤 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FFR이나 IFR 가이드드 PCI를 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데이터가 아직 나와야 되고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CI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펑셔널 가이드를 하는 데 대해서 이 피지올로직 인덱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걸 잘 활용해서 디시전 메이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FFR 가이드드 하는 게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